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탈중앙화 금융이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언급되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생길 거고, 비트코인의 철학대로 데이터는 분산되어야 한다. 분산 원장. 그런데 그렇게 분산되다 보면 규제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해서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금융거래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규제를 하겠다는 건 어쨌든 소비자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와 똑같죠. 완벽하게 규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못 쓰게 해버린다는 건 분명히 그 부분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힘들다, 해킹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해킹 당하지 않고 데이터의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무서운 오트고, 약간 듣기 좋은 오트로 바꾸면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라는 게 완벽한 데이터가 들어가겠지만 어쩔 때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개 보내려고 했는데 100개가 보내졌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랬을 때 이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작업자, 컨트롤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다면 이것 또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더리움의 예를 들면 이제 잘못 써진 계약서가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블럭에 대한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자, 그렇다면 100%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중앙화돼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쓰이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는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코인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SEC라면 불법적인 판매를 가지고 XRP 리플에게 태클을 걸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는 탈중앙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암호화폐가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가장 차별성이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건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하위 테스트 판매를 했다. 그런 코인이 한두 개인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플 말고 다른 코인 다 여러분들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식과 같은 느낌으로 그 코인을 매수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SEC는 리플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XRP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감독과 고객 보호가 필요하다. 어쨌든 규제를 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소비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P2P 전송, 그리고 코드, 유효성 검사기 등이 추정적이고 무료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제를 보장해야 한다. 굉장히 이거는 현대 금융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를 수립해야 하며 그때까지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고, 근데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어폐가 또 있고, 요 세 개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게 되고, 그런 서로서로의 어떤 딜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와 5G를 그리워했다. 암호화폐마저 해외로 보낼 여유가 지금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빨리 규제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시장을 성장시켜야 된다 라는 표현 같습니다. 집행에 의한 규제는 소름 끼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학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 인재, 자산 발행자 및 신생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암호화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그것은 미국과 자유세계에 너무 중요하다. 말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민간 기업들이 이제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한다는 게 어색하지가 않죠. 그건 코비드-19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실감을 했고, 더 이상 국가에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제어를 하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죠.
리플의 오랜 파트너죠. 산탄데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은행 기관 중 하나인 산탄데르는 오랜 리플 파트너죠. 그런데 이 산탄데르가 어떤 걸 가지고 브라질 중앙은행과 딜을 하려고 할까요? 어떤 걸 제안을 했을까요? 리플렛을 뭐 제안했겠죠.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따로 제안할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뭐 지금 그런 나라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어쨌든 거래의 도구가 돼야 된다. 거래의 수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CBDC는 결국 한 놈이 해야 된다. 한 놈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결국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할 것이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점점 어쨌든 XRP의 영역들이 뻗쳐나가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위쪽으로도 펴지고 아래쪽으로도 펴지고 계속 커져 나가겠죠. 그의 영역들이. 산탄데르와 리플의 관계는 아마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전통 금융 회사들이 조금씩 그들의 영역들을 확장을 해나가고, 그리고 디지털 뱅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리플은 오늘 또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라이를 한다는 거, 시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SEC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SEC를 적을 만들려고 하는지, 3,000명의 XRP 보유자의 진술이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에 연루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아니, 사건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든 또 연장을 하려고. 이거는 뭐 이제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다시 재소송을 건다, 이런 작전들은 정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도 제레미 혹은 존 지튼. 제가 브레이드 관리하웠으면 이런 것들을 좀 못하게 했을 건데, 아니 SEC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로 봐야 되는데 자꾸 적으로 볼까요? 어쨌든 제레미 호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저와 같은 미국 내 XRP 홀더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는 결제를 위한 도구, 비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 반면에 투자 목적을 고백을 했던 XRP 보유자들도 있었는데, 투자 수익에 의한 리플이 아니라 환율 차이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을 기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보유자가 직접 관여를 한다는 것은 SEC에 대한 법적 투쟁에서 리플과 XRP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반대다. 이래선 안 된다. 어떻게든 그냥 사이좋게 쎄쎄쎄 하면서 발 맞추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야 될 놈인데 자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자존심을 긁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상황 자체가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는 실무자들은 지금의 상황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000명의 리플 홀더가 참여를 하고 그 참여자들의 진술이 포함이 된다. SEC와 법적 투정에서. 그리고 제가 잠깐 하나를 보니까 꽤 유명한 차티스트가 XRP의 하락을 점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거의 100% 소송 관련 뉴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XRP에 타고 있던 돈들, XRP를 상승시켰던 시드가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게 되면 그 돈들이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 기사는 기분 나쁘니까 제가 따로 캡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또 짜증나니까. 말로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직접 보면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의 상황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름날 소나기 같은, 언제 그냥 비가 올 줄 모르는, 떡나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